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이인철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죠? 지난 2014년 이후 병상에 누워 계셨던 네.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님께서 네. 어제 25일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인철 변호사님은 이건희 회장님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제가 이제 그 삼성 갤럭시를 쓰고 또 이제 그 아이폰도 같이 쓰고 있거든요. 업무용 하나, 개인용 하나 쓰고 있는데 삼성 특히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갤럭시 폰이. 사실 우리가 뭐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 삼성 제품이 세계 초일류 된다는 게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어찌됐건 지금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전자제품을 세계 1위로 만드는 데는 진짜 큰 공을 세우셨죠. 뭐 이런 말이 또 떠오르잖아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리고 이제 뭐 불량품을 다 뭐 화형식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품질 경영 굉장히 그거는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특히 외국에 가보면 이 삼성전자 이 한국 제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놀라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였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조금 이제 사회 기부라든지 뭐 봉사활동 이런 데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더 좋지 않았나. 왜냐면 이 삼성이라는 회사는 세계 초인류 기업이 돼서 굉장히 뭐 우리나라에도 발전에도 도움이 됐지만, 근데 온 국민이 좀 몸으로 체감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했으면 어떻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이재용 부회장 이제 체제가 될 텐데, 우리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그런 우리 국민들에게 좀 몸으로 체감할 수 있게 그런 좋은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별세율 상속재산은 얼마나 되죠? 상속재산이 지금 굉장히 많은 걸로 이제 그 추측이 되고, 약간의 차이 날 수는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재산이 이제 삼성생명이라든지 삼성 관련되는 주식으로 되어 있고, 세금만 거의 10조 원 이상이 예측된다고 합니다. 굉장한 규모죠. 10조 원 이상이 이제 세금이 되는 거니까 상속 재산 규모도 굉장히 크고 상속세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 유언장 존재 여부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은데요. 네. 유언장이 있는 경우와 유언장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아직 이건희 회장님의 이제 유언장이 존재하느냐 확인은 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유언장이 작성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법적 상속분대로 배우자가 1.5, 그 다음에 자녀가 셋이죠.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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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로 상속이 되고요. 만약에 유언장이 작성이 되면 유언장 작성대로 이제 분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은 누구에게, 주식은 뭐 누구에게, 이게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면 원칙적으로는 그 유언장대로 상속재산이 분배가 되는 게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식물인간 상태로 오래 계셨는데요. 네. 이런 상태에서 유언장 작성이 가능할까요? 그러게요. 근데 그게 조금 이제 만약에 쓰러지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했으면 당연히 유언장은 유효가 되겠지만, 6년 정도 지금 병실에 계셨다고 하잖아요. 거의 이제 뭐 의사표현도 잘 못하신 상태에서 과연 유언장을 작성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유언장이 작성됐으면 그런 유언장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비슷한 그 판례가 있었는데, 어떤 재력가 남편분이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재혼한 부인이 본인에게 좀 유리하게 유언장을 이제 작성을 해요. 유언장을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이 이제 작성을 해도 됩니다. 구수에 의한 유언증서라고 하죠. 그럴 경우에 결국에는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유언장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 내용이 맞다, 그 다음에 증인도 그 내용이 맞다고 이제 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뭐 젊은 부인이 이제 보여줬겠죠. 이 유언장 맞습니까? 옆에 이제 증인도 있었겠죠. 그랬더니 본인이 뭐 이 정도만 했어요. 이제 자,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이 중환자분이 의식이 이제 잘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개만 끄덕이고 이게 하는 게 유언장의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네. 의사표시가 정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없다고 보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인정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분이 뭐 아주 큰 치매라든가 네. 큰 이상이 없다면은 어느 정도는 의사표시는 가능하거든요. 그게 인정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에서는 그분이 이제 약간 그 정신적인 능력도, 인지 능력도 많이 저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이 유언장은 무효라고 봤어요. 이 정도 가지고는 온전한 정신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무효로 봤고요. 또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유언장을 몇 번 쓰셨는데 맨 마지막에 유언장을 썼는데 이렇게 쓴 거예요. 장남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던 거예요. 장남은 빼고 나머지 전 재산을 부인과 나머지 자녀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는데, 이분이 그때 어떤 상태였느냐, 이 치매에도 약간 경증이 있었고요. 이 목소리 나오는 기도를 절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못하신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쓰고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자, 이때 이제 그 장남이 유언장에서 변제가 됐으니까 당연히 유언장 무효라고 소송을 했지 않겠습니까? 자, 이 소송은 어떻게 됐을까요? 소송은 그 장남이 이겼을 것 같아요. 역시 무효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또 반대로 유효가 됐을 것 같아요. 유효가 됐을까요? 네. 이번에는 우리 홍 기사님이 맞췄어요. 1심, 2심 대법원이 결론이 바뀌었는데 1심에서는 유효라고 봤어요. 치매 같은 경우에도 심하지가 않고 그래서 유효로 봤는데 항소심에서 무효가 됐어요. 왜냐면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기도가 절제됐기 때문에. 그래서 무효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유효가 됐어요. 말씀을 정확히 못 하시지만 약간은 어눌하지만 의사표현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유언 당시에는 이제 정신이 좀 돌아오셨어요.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효가 됐습니다. 자, 이 판례를 봤을 때 이건희 회장님이 만약에 의식이 돌아와서 말씀을 하셨다. 그렇다면 유효지만 그렇지 않고 인지 능력이 돌아오지 않고 만약에 말씀을 전혀 못하신 단계에서 유언장이 작성됐으면 유언장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럼 이제 앞으로 상속 관련 전망 어떻게 될지, 가족 간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어떻게 추측하십니까? 그 경우에 이제 유언장이 이제 만약에 명확하다. 그럼 유언장대로 되면 돼요. 큰 싸움은 없습니다. 뭐 재벌분이 유언장을 허술하게 작성할 일도 없을 거고 뭐 변호사 입회하에 뭐 공중대 받았을 거 확실하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문제가 없는데 유언장이 애매하거나 아니면 유언장이 없을 경우에 오히려 이제 분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삼성과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크게 뭐 소송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부인이라든지 그 자녀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뭐 나쁘거나 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원만하게 상속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속 지분대로 갈 수가 있고요. 법정 지분대로 가서 1대 1.5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뭐 이주영 부회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재벌 총수가 되는 거니까 다른 자녀들이 뭐 자신의 지분을 좀 양보해가지고 양보 충분히 합의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거의 90%의 재산을 이재용 부회장한테 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분이라든지 뭐 회사별로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속인들 간에 모여서 합의를 하면은 법원도 그 합의를 존중해 주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만하게 합의로 이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어찌됐건 이건희 회장님의 그 명복을 빌고 어쨌든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획을 그으셨어요. 근데 조금 아쉽긴 하죠.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기업인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 그런 부분은 이제 다음 세대의 숙제인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세대가 우리 전 국민에게 도움도 주고 사랑도 받고 세계적으로도 더 발전하는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오늘 이인철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